비자금 2천억 원이 넘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네. 아마 이렇게 기가 막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2천억 원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액수죠. 바로 전두환 씨의 29만 1,000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의 의뢰자는 바로 이 29만 1,000원 때문에 네. 분노하는 시민들 중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방송 네.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의 첫 번째 의뢰인을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도천수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늘 뭐 특별히 밝히고자 하는 책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저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부과한 추징금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그 이유를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지금 현재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은 1,89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돈은 일반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본인의 재산이 19만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측근들을 데리고 골프를 치는가 하면 네. 수백만 원짜리 기념식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명을 듣고 싶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전두환 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잔고가 29만 1,00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추징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패널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예. 두 분 좀 저희를 봐주시고 최인영 씨는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저는 처음에 신문 기사에서 보고요. 29만 1,000원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전유성 씨는? 저는 그 전두환 씨가 이 자리에 만약에 나온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로 그 돈뿐이 없는 건지 또 정말 그 돈뿐이 없다면 그 많던 돈은 어디에다 썼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 되게 웃겼거든요. 네, 진짜 웃겼거든요. 네, 29만 1,000원.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러셨어요? 강아지가 30만 원이거든요. 29만 1,000원 일단은 사시고 진짜 웃겼는데 웃기는 건 개그맨이 할 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저는 가끔 그 신용카드를 제때가 돈을 안 내갖고 한 2, 3일 연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이 사회 질서를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전두환 이분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현 주소가 아직은 좀 제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그런 쓸쓸함을 좀 느낍니다. 예. 아마 전두환 추징금 이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뢰를 하신 도천수 씨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에서는 지난주에 전두환 씨에게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네, TV를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도 댁에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지금 전화. 가 생방송 내내 열려 있거든요. 02-368-1240, 02-368-124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과거에는 2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주목받고 2003년 현재는 29만 1,000원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과연 그의 말이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원국이 분노하다! 전두환을 처벌하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재산 심리가 있던 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은 전 씨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라는 시위로 어수선했다. 추징금 미납액 1,891억 원. 그러나 두 달 전 본인 소유의 현금 자산은 29만 1,000원뿐이라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 다시 나타났다. 산소로 시작된 이번 심리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 내역을 제출했다. 다 밝혔습니다. 법원에다가 그 진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날 전 씨가 밝힌 가족의 재산은 다 합쳐서 50억 원 미만. 본인 소유의 현금 자산은 여전히 29만 1,000원이었다. 예? 애기 3살 먹은 애기들은 물어봐도 그건 안 믿지. 그거 아마 납득할 만한 국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도. 뭐 정치를 하신 분이라 예. 여유 있게 코미디를 하시는구나. 전체 국민을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 아니고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 전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 해명 자료에 불과하다며 심리를 종결했고 결국 전두환 씨는 심리 시작 10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직 대통령의 현금 자산 29만 1,000원. 과연 사실일까? 시호인 전두환 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군사 반란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전 씨가 재벌 총수들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 이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1980년 11월부터 87년 11월 퇴임 직전까지 모두 9천여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중 2,205억 원을 뇌물로 규정, 전 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러나 전두환 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합의에 따라 전두환 씨는 특별 사면 석방됐다. 구속 수감된 지 750일 만에 이르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건강히 깃드시고 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자유인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추징금 2,205억 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97년 전 씨와 함께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3년 현재 추징금의 79%를 납부했다. 반면 지금까지 전두환 씨가 낸 추징금은 전체의 14.3%. 나머지는 6년째 미납 상태다. 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특별 사면 이후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런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돈이 없다면서도 수차례의 해외여행과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정한 전 씨의 퇴임 당시 비자금 잔액은 1,500억 원. 그 많던 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벌이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서초동의 땅 200평, 금융자산은 모두 23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축제했다고 단죄를 받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달라던 전 씨의 재산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전두환 씨가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서초동 땅 200평은 지난 91년 장남 전재국 씨와 차남 전재용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다. 물론 이 과정은 모두 증여로 이루어졌다. 같은 강남 지역에서도 금싸라기 땅인 이곳에는 91년부터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들어서 있다.
연희동 안치의 경우 처음부터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었는데 200평이 넘는 이곳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9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4월 전두환 씨의 손녀가 매입했다는 강남의 한 음식점. 1,500, 1,600 정도 줘야 돼요. 1,500, 1,600. 몇 평이죠? 116평. 네. 전 씨의 손녀는 지금 18살이다. 이 밖에도 전 씨의 가족은 아들과 딸,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억대 재산가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전 씨가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 매번 검찰의 추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들은 전 씨의 추징금을 대신 납부해주지 않는 걸까? 또 검찰은 전 씨 가족들의 재산을 추징금 명목으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재진은 대검찰청 집행과에 가서 그 대답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그동안에 무슨 활동을 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안 되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범죄로 인해서 생긴 돈을 자식들한테 그렇게 옮겨왔다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 지금 그 증거를 찾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우리가 여기 집행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소유권 그 명의가 그 사람들 이름에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거 있어요. 민사상에는 그런 것은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처벌을 그걸 제일 처벌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사전에 그렇게 강제집행 면탈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여기 이것은 확정 다음에 징수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소유권이 변경돼 있었기 때문에 박혀내가지고 처벌을 안 된다는 거죠. 한편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5월 전두환 씨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에서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전 씨의 은닉재산 제보를 받고 있다. 아직 그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많은 범죄 행위들로부터 있었던 그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이제 그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뭐 사과나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 국민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추징금도 이제 내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 골프를 치고 다니고 국가 원로로서 대접을 받는 이런 정치의 모습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더더구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전 씨의 재산 명시가 있기 며칠 전 이 센터에 놀라운 제보가 접수됐다. 전두환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A 씨의 계좌 68개에 2,300억 원이 예치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취재진은 바로 제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댁 맞나요? 예, 맞나요? 예. 돈을 많이 갖고 계시다. 뭐 그런 얘기가. 주머니 얼토당토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네. 예. 며칠 뒤 취재진은 당사자인 A 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제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프로듀서께서 직접 은행에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고, 거무맹랑한 것이니까 직접 그걸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 과정은 지금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뭐 이게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저는 전두환 씨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금을 가진 적도 없고 저도 너무 다 거무맹랑하고 보신 대로 오죽하면 저런 제보가 들어올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전두환 씨 친인척의 재산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세요? 네, 서울특별시 지도인데요. 연희동에 그 부인 명의로 248평 있고요. 서초동에 땅이 좀 있습니다. 1991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한남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요. 첫째 며느리가 서교동에 12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동에 큰아들 명의로 188평이 있고요. 둘째 아들 명의로 동작구 석도에 41평이 있습니다. 요 서교동에 있는 86평은요 손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동에
16평이 손녀 명의로 돼 있습니다. 몇 살인데요? 그 정도. 18살입니다.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아유, 전효석 씨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힘들었죠. 예, 힘드셨을 것 합하니까 같아요. 약 예. 1000평이 좀 넘었습니다. 아, 직계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1230평 정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대지는 얘기하죠, 대지. 네, 되죠. 네. 예. 돈이 없는데 네.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인터넷에 이 상황을 갖다가 패러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자, 아름다운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전두환 해가지고요. 네. 본인은 전재산이 29만 1,000원밖에 안 돼요. 믿어주세요. 본인 그러셨어요. 네. 예. 행복하십니까? 예. 묻고 싶네요. 예. 아, 그냥 웃을 일은 아닌데 우리 최인영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제가 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네. 위해서. 근데 보니까 재산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처 안 하시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로서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다면은 네. 가족들이 좀 대신 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카드빚 같은 경우에는 그거 너무 뭐 완전 사돈 팔촌까지 네, 연락 네. 다 하잖아요. 네, 예. 네. 아마 가족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법률은 예. 부자 유별, 네. 부부 유별입니다. 따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임이 있고 예. 나머지 분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법률을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든 추적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실 텐데 네.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의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명은 추징금 미납자 전두환 씨를 불러내랍니다. 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지지부진한 추징금 문제 때문에 참 갑갑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김해에 있는 그 한 시민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갑갑한 마음이 더 갑갑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금 10만 원에요. 네. 수배된 한 남자의 억울한 사정. 국민에게 1,891억 원의 빚을 지고도 아직도 살아가는데 전혀 무리 없는 전두환 씨와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